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건사업, 전자전기 도입 사업. 전자전기는 공중에서 적의 방공체계를 교란하는 군용기로 한국 공군이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향상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공군 전력입니다. 지난 3월 21일 국내 모 언론을 통해 한국 전자전기 사업이 대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진에 직접 투입되는 에스코트 제모 역할인 KFX 전자전기 개발이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한국 전자전기 사업은 KFX 전자전기나 EA-18G 그라울러 등과 같은 에스코트 제모가 아닌 보다 유연한 SEAD 작전 수행이 가능한 원거리 전자전기 이야기입니다. 전자전기의 유형은 원거리 전자전기, 즉 스탠드 오프 제머, EC130H 캠퍼스 콜 같은 경우는 후방의 안전 영역에서 비행하며 적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전자 방해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전자전기는 에스코트 제머로 EA-6B 프라울러나 EA-18G 그라울러 등과 같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방공망에 대한 전자 방해를 하고 타격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품질연구원을 통해 2019년 1월 선행 연구, 2019년 4월에는 전자전기 비용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국방비는 역대 최대인 5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항공기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0조 원 중 전력 정강에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915억 중 항공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6조 3,804억입니다. 해당 항공기 사업 대부분이 올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사업에는 한국 공군의 전자전기 4대 도입 사업에 사업 추진 전략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쉽게도 그라울러를 직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선행 연구 권고에 맞게 국내에서 연구 개발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 추진 전략은 국가연이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 업체가 선정된 기체에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 선정은 공군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선호하고 국가연은 체계 통합과 확장이 수월한 C130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연은 2000년대 중반에도 C130H 수송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수송기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군이 먼저 전자전기 도입을 반대했었죠. 미 공군의 원거리 전자전기는 EC130H 컴퍼스 콜이 대표적이며 총 14대가 1981년부터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운용되었고, 최근에는 컴퍼스 콜의 노후화로 인해 핵심 전자전 장비를 G550 비즈니스 제트기가 기반인 EC-37B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형 전자전지의 목표가 바로 미국이 2022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EC-37B와 동급의 기체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C130H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주장하는 국가연과 달리 공군이 그라울러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EC130H 컴퍼스 콜이 한반도처럼 산악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컴퍼스 콜이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역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라울러의 경우는 컴퍼스 콜처럼 원격 지원 제밍 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전방 지원 제밍은 물론 호위 지원 제밍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 전자전기 사업이 다시 핵심 사업으로 등장한 이유는, 첫째,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공격 편대군을 엄호할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주변국 스텔스기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의 전자전기 확보에 대한 관심 변화는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만 해도 걸프 전쟁 당시 미 공군의 공격 편대군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2001년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원격 지원 전자전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한국 공군은 1990년대 걸프 전쟁에서
미 공군이 전폭기와 요격기, 프라울러와 EF-111 전자전기 등으로 구성된 공격 편대군으로 이라크 방공망을 침투해 일방적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공군도 공격 편대군 구성을 하면서 F-15K와 F-16용 랜턴 타깃팅 시스템을 구입했었죠. 하지만 당시 미 공군이 운용했던 전자전기는 이미 생산 종료가 되었고, 독일에서 토네이도 ECR 전자전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비싼 가격대로 물 건너가고, 후에 그라울러를 12대 정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FX 3차 사업에서 F-35A 도입이 재확정되면서 미국에서 전자전기 도입은 다시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공군의 전자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육군의 탄도미사일만으로도 이라크 방공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죠. 전자전기의 독자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미군의 구형 제밍포드 ALQ-88을 성능 개량해 ALQ-88K 전자전 포드를 개발하였고, 해군용 전자전 장비인 소나타와 ALQ-88K를 기본으로 항공기용 ALQ-200 전자전 제밍 포드를 양산해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투기 자체 방어용인 자체 보호체모로서 아측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 항공기나 지대공 유도탄, 요격기, 레이더 등의 신호 정보를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전자전 지원 ES 임무와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고출력 방해 전파를 송신하여 적 미사일과 추적 레이더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아측 항공기를 방어하는 전자 공격 임무를 수행하죠. 전자전기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망 제밍 역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이동식 발사대와 사령부의 통신을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EC-130H 원격 지원 전자전기를 14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수량 부족으로 한반도에 항시 배치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한국 공군의 공격 편대군 엄호와 북한 통신망 방해를 위해서 한국형 원거리 전자전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 공격 수행 체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전기의 종류와 임무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 공군 전자전기 기체별 임무 수행 체계는 컴퍼스 콜의 경우 원거리 교란과 적 방공망 범위 밖에서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라울러나 그라울러는 제한된 호위로서 적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밖의 중간 지점에서 전자전을 수행하고, F-35나 F-22는 호위 침투 임무로 적 지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체계는 단거리 교란으로서 무인기로 단거리에서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전자전기 기체별 임무 수행 체계에서 보듯이 전자전 임무 성공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 적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 침투, 공격하는 F-22와 F-35의 생존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후방에서 전자전을 수행하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 한국은 ALQ-200K 전자전 포드로 다양한 제밍 기술과 백두2 정찰기 사업을 통해 전자정보 수집 기술 확보와 지상용 전자전 장비는 물론 향후 무인기를 이용해 적 통신망으로 제밍하는 기술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적국의 항공관제소와 항공기관 통신을 교란하는 무선 항공관제 통신망 교란 장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은 선행 연구 조사 분석이 들어갔으며 세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A400M 또는 C130J가 유력합니다. 신규 수송기 도입으로 C130H 세대가 여유가 생기게 되며 국가연의 바람대로 C130H 수송기를 이용해 자체 개발이 가능해지긴 하는데, 이때 여유분으로 남는 수송기를 대형 원거리 전자전기로 개조하여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에 대한 스탠드오프 잼의 대형 원거리 전자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기와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과 대형 전자전기 도입 사업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을 간단히 말해 전술기의 자체 전술적 능력으로 북한의 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수준입니다. 즉,
저주파 대역의 북한 레이더를 제밍하는 능력은 없죠. 하지만 300km까지 수백 킬로와트급 방해 전파를 쏘는 대형 원거리 전자전기를 보유하면 북한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공군의 적 방공망 제압 작전. 한국 공군의 SEAD는 사실 미국처럼 넓은 의미의 방공망 제압이 아닌 적 방공망 파괴라는 데드 개념입니다. 이는 적진에 직접 침투하는 에스코트 제머인 그라울러나 원거리에서 전자전을 수행하는 스탠드오프 제머인 원거리 전자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찰기와 위성 등 정찰 수단을 통해 적 방공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공망 제압은 전자전기를 활용해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대레이더 미사일로 파괴하는 것이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목표물을 타겟팅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으로 적의 핵심 방공망을 타격하는 것이죠. 한국 공군의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차 적 방공망에 대한 데이터 수집, 2차 적 방공망에 대한 지상 전력의 원거리 타격, 3차 ALQ200K 전자전 포드가 탑재된 KF-16 투입, 4차 적 방공망 레이더가 KF-16을 탐지하면 전자전 포드로 회피, 5차 포착된 적 방사 신호에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즉 종합해보면 이전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적 방공망 제압 작전 능력은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현무 탄도탄과 군사 위성 탐색 무인기 개발 등으로 기존 한국 공군의 SEAD 작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